자, 기후위기 여러 환경 문제들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또 실천 가능한 노력들을 얘기해보는 지구돌봄 프로젝트. 자, 오늘도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부소장인 김신영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요즘에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영농형 태양광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영농형 태양광이 무엇인지 또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말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영농형 태양광은 말 그대로 농업과 태양광을 결합한 단어인데요. 영어로도 농업을 뜻하는 agriculture, 그리고 광전지를 뜻하는 photovoltaics라는 단어를 합해서 agrivoltaics 이렇게 부릅니다. 이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건데요. 작물 재배나 가축을 사육하면서 동시에 전력도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네, 그렇다면 기존에 많이 설치되어 있던 이 농촌형 태양광과는 다른 건가요? 네, 기존의 농촌형 태양광은 영어로 솔라 팜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보면 이제 태양광 농장 이 정도로 말할 수 있는데요. 네. 이름부터가 좀 다르죠.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기존의 농촌에 설치된 태양광은 대부분 이 태양광 패널 하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는데요. 반면 이제 영농형 태양광은 다양한 용도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서 농민들이 농지를 선택할 거냐, 태양광 패널을 선택할 거냐, 이렇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이 네. 두 가지 모두를 선택할 수 있다는 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존에 이 농촌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네, 우리나라 태양광 설비 가운데 63% 이상이 지금 농촌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많죠. 네. 그런데 이 넓은 부지를 확보하기에는 이제 도시보다 농촌이 용이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그런데 농촌의 태양광 발전 시설의 소유주가 대부분 그 농촌의 주민들이 아니라 외지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태양광 시설의 주 목적이 이제 수익 창출 활동에 맞춰져 있었죠. 그래서 농촌에 설치된 태양광이 63% 이상이 돼도 농민들은 실질적으로 그 혜택이나 어떤 경제적 이익에서 소외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영농형 태양광은 이런 단점을 해소하는 역할도 하겠군요. 네, 영농형 태양광이 사실 2018년도에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됐는데요. 태양광 발전과 농사를 함께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이 재배는 논이나 밭, 과수 등 여러 방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좀 제도적으로 제한해서 또 이제 농업인만 참여할 수 있게, 그러니까 외지인들이나 다른 자본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농업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딱 제한했다는 게 그게 또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논이나 밭에 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농작물이 자라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을 때 수확량이 엄청 많이 줄거나 또 발전 시설 때문에 이 농업의 우선순위가 밀려나면 영농형 태양광의 의미가 이제 퇴색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 수확량 감소 비율을 20% 이내로 제한을 하고 또 전체 농지 면적 중에 태양광 패널이 차지하는 면적을 30% 이내로 하도록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농형 태양광 패널은 기술적으로 각도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조량에 따라 조절도 되고 네. 또 때로는 태풍 시에 그 피해를 강풍의 저항도 줄여주고 또 반대로 비가 올 때는 각도를 조절해서 작물에게 비가 잘 전달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확량 감소율이 한 20% 정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실은 굉장히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식량 안보 측면에서 이 영농형 태양광이 그래도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20%가 사실 적은 건 아닌데요. 네. 작물에 미치는 태양광이 감소하기 때문에 생산량의 감소는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기후위기 적응을 통해서 작물 수확량 감소를 막을 수 있고요. 또 태풍이나 우박, 서리 같은 기후 이변에 따른 피해를 오히려 이 영농형 태양광 시설들이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또 폭염 시에는 그늘을 제공해주면서 그 가축이나 농작물이 폭염에 노출되는 것도 막아주고요. 또 물의 증발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또 물 사용량을 감소시켜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영농형 태양광이 활성화돼서 이 농가의 부가적인 이익 창출에 도움이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제도도 어떻게 잘 마련돼 있습니까? 네, 사실 임대농과 임차농의 이해관계도 엇갈리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아직 영농형 태양광의 편익에 대한 연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보완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무엇보다 지금 현행 농지법이 그 농지의 타 용도 일시 허가 기간을 8년으로 딱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해도 8년이 지나면 이 태양광 설비를 철거해야 합니다. 이게 수명이 한 25년에서 30년 되는데 네. 8년 만에 철거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도 어렵게 돼 있습니다. 또 현재 농업진흥구역에는 태양광 설치가 제한되고 있거든요. 이런 걸 좀 볼 때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될 제도적인 부분들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우리나라 외에도 이 해외에서도 영농형 태양광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까? 네, 이 영농형 태양광이 작물이나 가축을 기후 이변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도 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농작물 보호 시설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는 이 프랑스에서 영농형 태양광법이 의회를 통과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었고요. 또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이 영농형 태양광이 농작물을 보호하는 그 기능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 미국에서도 이 영농형 태양광 시설이 이 농업 생산량에 미치는 여러 연구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이 전력과 작물을 모두 얻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사례로 이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요즘 꽤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영농형 태양광이 농가의 어떤 부가적인 소득 창출 외에도 뭐 기후 변화 완화나 뭐 적응에 미치는 어떤 긍정적인 면이 참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영농형 태양광은 토지를 지속 가능하게 사용할 뿐 아니라 필수 자원인 어떤 식량, 물, 에너지 공급을 하는 데에도 이제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영농형 태양광의 수명이 25년에서 30년 정도가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농지가 다른 것으로 변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변하지 않고 계속 농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보존해 준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지 면적이 매년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는데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설은 이제 농사와 전기 생산을 농민이 직접 하는 것을 동시에 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농지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사라지는 것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 태양광 발전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인식이 영농형 태양광으로 인해서 많이 좀 줄어들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네. 영농형 태양광이 좀 많이 알려줘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태양광 발전소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산비탈의 넓은 땅에다가 막 나무를 베고 패널을 설치하거나 또 넓은 농지에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바람에 농사하는 게 또 어려웠고 산사태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었는데요. 또 외부의 사업자들이 수익 창출만 초점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지역 사회와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농형 태양광은 이제 이런 문제들을 많이 해소해주고 좀 태양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이러한 변화들이 농촌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또 농촌 선교에도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197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평신도를 중심으로 정농회가 출범을 했고요. 네. 그 이후로 농촌교회들이 생명농업 운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대부분 한국교회들이 이러한 활동에 그리 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주로 도시 중심의 또 성장 중심의 목표를 추구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후변화나 식량 안보, 또 창조신앙 이런 주제들이 교회에서 논의되면서
농촌 사회와 또 생명 농업에 대한 관심이 다시 싹트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 살림 운동이 지속 가능한 농업과 또 결합하고 또 농촌 경제와 친환경을 모두 고려하면서 이 진행되는 일에 영농형 태양광이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작물과 가축들을 잘 키우고 또 동시에 부가적인 수익도 창출하고 친환경 에너지도 생산하고 또 땅도 지키고 물도 아끼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인 부분들은 창조 질서 측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관련 정책들이 잘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지구 돌봄 프로젝트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부소장인 김신영 박사였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